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전해숙 삼선 의원이죠.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민주당에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 같다. 나는 비명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그런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다. 탈당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재명은 개항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 총선 지휘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해숙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은 정도를 걷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동료 의원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재명 본인이 무언가 좀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도층 국민이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이겠느냐.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혁신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 혁신으로 무엇을 벌였냐. 혁신 공천을 자랑하는데, 자, 이재명이는 총선 결과에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묻고 싶다. 그러니까 전해숙 의원은 나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는데 이재명이는 위로의 말은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을 찍고 조롱을 하고 있다. 동지들의 상처에 이재명이는 소금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장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또는 업소를 했을 때 재수없다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 소금 뒤에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간 미신적인데, 그런데 이재명이는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 동료 의원들이 나가니까 뒤에다 소금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전해숙 의원, 지극히 옳은 소리거든요. 광진갑 삼선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에요. 자, 이분이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조용히 지내고 싶다. 지금은 마음이 아프니까 조금 추스리고 난 다음에 입당하겠다. 이런 소리로 김재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재명 이분이 이렇게 전해숙 같은 분들, 그리고 너무 억울한 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충남을 갔어요? 홍성 예산 한 지역구인데 거길 갔더라고요. 가서 뭐라고 터느냐면은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야말로 폐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어제도 계속 폐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분은 자기가 폐륜이잖아요. 폐륜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재명 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이 폐륜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당대표 대통령 대선까지 나온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저분하죠. 충남 예산 홍성은 양승조 전 도지사, 민주당 소속이죠. 이 사람이 출마했어요. 그리고 강승규 대통령실 그 시민소통 수석이 출마를 했습니다. 둘이 붙어요. 근데 예산은 절대적으로 양승조 안 됩니다. 예산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홍성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거기 가분들 그냥 시간 낭비예요. 누가? 이재명 씨. 이분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10일 투표에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홍성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심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아니, 윤석열 대통령 아내는 특검은 안 되고 야당 대표인 나의 아내 밥값은 그냥 기수해서 재판을 끌고 다닌다. 이런 정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이 얘기를 4일 전부터 계속 자기 아내 밥값 자기가 다 벌리고 다녀. 이분이 이재명이야. 자, 이러면서 또 계속 말을 잇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 기가 찹니다. 권력은 타고난 것이나 고수톱을 쳐서 딴 게 아니다. 잠시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다. 지금 정권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업신 여기는 폐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홍성에 가가지고 왜 노래 불러요? 이재명 이 사람?
나는 느작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 지역구 계양구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분이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됐는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친문, 비명 다 후려치는지 거기에 또 동조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정말 많이 헷갈려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나는 더 웃기는 게 이분이 충청도에 가셔가지고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도입니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을 이길 수가 있슈.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줘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나는 호소로 안 들려요. 이분은 그때그때 달라요. 충청도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에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양구가 지금 난리 났어. 저 원희룡 후보가 지금 막 계속 그냥 따라 붙어요. 그런데 딴짓하고 있다는 거지. 이래서는 민주당 이번에 아주 개피박습니다. 난 장담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 공천 후보들의 각종 과거 발언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면해가지고 곧바로 공천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민주당에는 범죄자들의 소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저 이재명 봐라? 본인이 본인 얘기하고 있네? 오호 완전 블랙 코미디구먼 그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에게 도전하고 시비를 거는 거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고 국민과 국민의힘 대결이니까 여러분이 잘 찍어주세요. 저는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선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전도 참 유치하게 합니다. 자 이거 어느 국민이 각인이 되겠어요. 자기가 오염된 짓을 해놓고 그 오염된 부분을 국민의힘에게 획 떠넘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새빨간 거짓말쟁이 맞지요. 충청도 예산 홍성 국민들이 양승도 찍으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노래 히트 못 칩니다. 100% 낙동강 오리 알이에요. 누가? 양승조. 이재명 씨가 갔기 때문에 더욱더 표는 달아납니다. 100% 내 말이 맞아요? 거기다가요 이재명 씨 저 간첩 국가보안법에 걸린 이석기 후신인 그런 사람들을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비례대표 막 앞번호 다 준다고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하고 지도부하고 싸움이 났어요. 자 지도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 국민들로부터 매 맞는다. 회초리 맞을 거 쇠파비로 맞는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아무 얘기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지도부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야. 다시 심사하겠다고. 그쪽에서 난리 났지. 간첩 후신들이 그 간첩질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지적받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또 뽀개지는 거예요.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민주당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이지만 간첩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커먼 앞으로 줄게 이러면서 간첩들을 국회에 입성시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여요. 결론적으로 국민들을 모두 국민은 내 발 아래 가재개풍어다. 이렇게 그냥 내팽겨치는 모습이 선하게 보여요. 참 이런 사람이 세상에 대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보안법까지 아주 뭉그려 트리는 자 북한에서 지금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김정일이가 있는데 이렇게 간첩들을 국회에 입성시킨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양반 낯술 먹었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 자 영화배우 문성근 씨 있죠? 이분이 조국 혁신당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김일성이 하고 문성근 씨 부친되는 분을 함께 사진 찍은 게 있어 옛날에. 그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서 나는 조국 혁신당 후원회장 맡았습니다. 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에 여기가 북한입니까? 여기 김일성 나라예요? 어떻게 김일성이하고 자기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나 조국 후원회장 되시오? 이걸 야 나는 지금 이 판이 현재 정치판이 완전히 간첩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어느 분들은 간첩이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이제는 입법부까지 간첩 소굴이 되는 겁니다. 전과자 소굴, 간첩 소굴, 도둑놈 소굴, 사기꾼 소굴, 성범죄 소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국민이 받아들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문성근이라는 분이 그 김일성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자기 붙이는 거 찍은 사진을 아주 찬양하듯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며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 3대 세습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버젓이 사진을 올려놓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1989년인가? 이때 3월 달에 문익환 목사, 그러니까 문성근 부친이 김일성과 손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문 목사는 1989년 3월 15일 날 정부가 승인해 주지도 않았는데 일본을 거쳐가지고 북한으로 미립국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문 목사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김일성과 사진 찍은 것을 SNS에 딱 올리면서 나는 조국혁신당의 후원회장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거지요. 그때 문익환 목사 이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다음 해에 10월 달에 집행정지로 석방이 돼요. 그 이후에 1991년 재수감됐다가 1993년 3월 달에 가석방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북한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 아들이 문성근이에요. 근데 보라는 듯이 김일성 사진을 지금 총선판에 올려놓고 아버지를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미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겠다고, 또는 그 혁신당 대표인 조국이 후원회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늦장없는 짓거리를 합니까? 국민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10일 총선은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보수인 국민의힘이 많은 표를 얻어서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정말 암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이번 4월 10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석수를 국민의힘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좀 평화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윤 대통령님도 남은 임기 3년을 국민의 모습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